네, 성공 사례 따라잡기 이어갑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위기도 잘 견뎌내야 또 기회도 잡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지난주 모의계좌 1등 매니저의 분석과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참 폭락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좀 많이 빠지다가 이 백신 개발에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좀 그래도 만회를 했잖아요. 좀 진단해 주시죠. 오늘 시장 자체가 일단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13%라는 네. 거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빠진 거죠. 그래서 뭐 과대납폭이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지나칠 정도로 그렇죠. 너무나 하락이 크게 나왔는데요.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마이너스 8%라고 양 시장이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그거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9.11 테러 이후에 최초로 다시 걸린 거고 그리고 또 너무나 시장 자체가 폭락에 나왔기 때문에 어떤 제가 아까도 방금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뭐 밸류나 뭐 가치나 아니면 과거 데이터세를 대입한다고 하더라도요. 이건 논리적으로 시장의 하락 이유를 찾기보다는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워낙에 투매가 투매를 부르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아예 지금 비이성적인 시장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낙폭이 컸던 만큼 반등도 빠르게 들어왔던 이유는 뭐 캐나다에서 백신 치료제가 거의 개발이 거의 본격화됐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반등이 나왔던 부분도 있었고요. 주말 동안에 뭐 연준이라든지 또 미국 정부에서 또 강력한 코로나19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가파르게 반등이 나왔어요. 장중에 그래도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마이너스 2%까지 낙폭을 뭐 축소하기도 했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마이너스 절반 이상의 뭐 마이너스 4%까지도 낙폭을 크게 줄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말 기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주말 동안에 모든 각국의 뭐 중앙은행을 시작해서 각국에서 각자 뭐 크게 시장의 코로나19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온다면요. 또 그리고 또 확실하고 좀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확실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시장 자체는 오히려 좀 안정을 찾을 것 같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 미국 선물 방향을 굉장히 우리 증시가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 증시를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본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면서 뭐 금리, 원자재 다 개입을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유동성으로 시장을 끌어올렸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부분까지 시장이 충분히 하락에 나온 상태입니다. 2만 포인트 가까이 지금 시장이 하락에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 자체 우리가 예전부터 주식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폭락 나오면 우리 증시도 빠지겠지라는 그런 불안감이 다소 있었고 미국민들도 미 증시가 연일 시고가 랠리를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불안감이 항상 있었었는데 오히려 미국 증시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20% 넘게 폭락이 나온 상태고 또 오늘 밤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음 주부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충분한 부양책으로 인해서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요. 오히려 안정적으로 시장이 좀 건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너무 지금 시장의 폭락이 좀 많이 나왔는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주식 참여자들이 다 힘든 시기니까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위기는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제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그럼 이런 가운데서도 이 대형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은 좀 생각보다는 시장 대비해서 많이 안 빠졌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좀 동의하시는지 앞으로 업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시장이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하락이 나오면 좀 제한적이고 반등이 나왔을 때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DXI 지수라는 걸 제가 어저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대만의 반도체 시장 조사 회사인 디램 익스체인지 인덱스 지수인데요. 주요 메모리 가격, 가장 변동폭이 큰 디램 가격을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하게 반영되었다라는 지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DXI 지수는 디램 가격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업황은 계속해서 안정적인 턴어라운드가 나와주고 있는데 시장이 너무나 급락이 나왔기 전 세계 시장이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처음이었죠.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급락이 나왔던 사례는 이번이 최초인데요. 예, 근데 업황은 그대로인데 시장 자체가 밀렸기 때문에 시총 30%를 차지하고 있는 시총 1위인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매도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뭐 안전자산으로 이동도 있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시장이 안정화되거나 글로벌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확진세가 좀 줄어든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만큼 낙폭이 변동성이 좀 작고 반등이 나왔을 때 가장 좀 강하게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장중에 양봉 전환까지도 했습니다. 플러스 1.57까지도 이제 반등이 나왔었고요. 오늘 시장 여파로 좀 밀렸던 부분 마이너스 7%까지도 밀렸었지만 그래도 가장 좀 빠르게 좀 회복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시장의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는 반도체, 또 소부장 관련 종목들 위주로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또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도 충분히 어저께 종가에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아침에 뭐 시초가나 혹시 공략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또 수익도 생길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매니저님이 전약 후강을 항상 외치시잖아요. 네. 그럼 이번 주가 전약이고 이제 후강을 좀 기대를 걸어보면서 네. 반등이 나올 때 지수와 네. 함께 연동이 되면서 상승했을 종목들 좀 네. 어떤 걸로 보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모든 종목들이 다 폭락에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웬만한 눈 감고 아무 종목이나 집어도요.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다 그러면 다 반등이 나오는 건 그렇죠. 사실인데 그래도 그나마 그 종목들 중에 아까 삼성전자처럼요. 네. 조정이 나왔을 때 변동은 아직까지 시장이 완벽하게 저점을 잡은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본격적으로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왔을 때 또는 시장이 좀 안정화를 찾았을 때 그래도 기술적 반등 차원으로 좀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세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ABL 바이오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는 대표적인 이중항체 관련해서 뭐 대표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최근에 4월에 원래 열리기로 했던 ACCR 암 학회에서 그게 연말까지 연기가 돼 버렸어요. 근데 사실 ACCR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 CES도 마찬가지고 각종 국제 행사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거나 사례가 많아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ABL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ACCR 연기로 인해 가지고 너무 급격하게 급락이 나왔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지금 최저가 수준까지 다 내려온 상태인데요. 네.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코로나19 사태의 득과실을 따진다면은 유일한 득이 국민이 위생 관리에 대한 의식 개선이 어떻게 보면 가장 득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면역 항암제 이중항체 관련해서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었었는데 그게 연기되면서 그렇다고 이 회사의 기술력이 없어지거나 이중항체에 대한 기술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독보적인 이중항체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단단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코스닥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뿐만 아니라 IT 종목들도 다 학회대에 다 밀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네, 뭐 그리고 현재가 저희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금융위가 6달간 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한다는 소식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좀 시장에 영향을 어떻게 줄지 훈풍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고 해가지고 증시에 즉각적으로 다시 반응해서 훈풍이 들어온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사실 뭐 공매도로 인해 가지고 그것도 어느 정도 뭐 득가 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뭐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뭐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분명히 공매도 관련해서도 분명히 증시에 좀 좋게 작용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네. 물론 단기적으로 지금 이런 조치들이 뭐 금융위 조치뿐만 아니라 뭐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금융 정책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데 그 정책이 지금 약발이 다 먹히고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증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내 뭐 한은에서도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뭐 더블샷까지 나오지 않고 뭐 0.25 정도의 금리 인하가 나올 거라고 판단되는데 우리 증시는 일단 미국 증시 또 유럽 증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글로벌 증시들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야 국내 증시가 좀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가 방향을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증시, 우리 자체만의 상승 나올 수 있는 모멘텀과 또 펀더멘털이 없기 때문에 일단 미증시부터 이번 주말에 나오는 미국 연준이라든지 아니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연준에서 뭐 양적 완화라든지 또 금리가 0.75까지도 인하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증시가 좀 안정을 찾지 지금 6개월간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V자 반등이 나거나 안정을 빠르게 우리 자체만으로 회복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재정 정책으로 극복을 할 수 있을지 또 미국 시장을 잘 지켜봐야겠는데요. 우리 잠깐 멈췄는데 우리 네. 관심주 ABL 바이오 이어서 들어볼게요. 그래서 ABL은 아까 설명드렸고요. 네. 매수가나 목표가는 간단히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 낙폭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일단 이 하락이 나왔던 어차피 시장에 제가 큰 V자 반등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최근에 조정이 나왔던 2만 원 부근까지의 목표가를 보시고 대응하시면요. 그 외에 다른 어떤 종목들보다 또 가장 빠르게 또 회복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5G 대장주인 KMW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KMW 같은 경우는 5G 가장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 4분기 대비 중국이랑 이제 국내 매출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5G뿐만 아니죠. 모든 업황들이 지금 계속해서 컨센서스 하향 조정이 됐는데요. 2분기부터 미국, 호주, 인도 본격적으로 매출 본격화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1분기 때 모든 산업이 계속해서 다 하향 조정됐죠. 그래서 기저 효과로 인해 가지고 2분기, 3분기 매출 본격화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 그래서 가장 지금 워낙에도 낙폭이 컸었죠. 그래서 비교적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오늘 변동폭은 비교적 적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매수가는 항상 지금 현재 구간에는 아직까지 시장의 저점이 완벽하게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5,000원 라인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 부족합니다. 관심주가 한 종목 남아 있는데 이 종목 어디서 공개해 주십니까? 그거는 제가 이따가 장 마감 방송 4시 50분에요. 바로 장마방송 내일의 시장 전략. 주말 동안에 나올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될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서 남아 있는 관심주 그리고 시장 전략까지 모두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